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나를 보는 세계관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세계관도 반드시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남 탓을 하고 남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인생의 숙제에 이자가 붙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이사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라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두려운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능력의 밑바닥을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반대로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은 잠재적인 가능성으로만 나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어설프게 도전해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진짜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건 제 풀파워가 아닙니다만 저는 힘순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100%의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변명의 여지도 없는 거고요. 근데 내가 100%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바로 나죠. 내가 내 밑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잘 안 됐다면 포기해야죠. 뭘 믿고 더 하겠어요? 포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게으름을 피는 사람은 결국은 정신승리 이런 거 하는 것에는 더 유리한 게 있을 거예요. 대신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얻는 것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 내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최선을 다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도 알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존중할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아 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노력과 결과를 더욱더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결과를 폄하하는 사람일수록 그 자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주변을 관찰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은 내가 쟤들과 똑같이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어쩌면 더욱더 열심히 했는데 내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방송 같은 데서 항상 멋지게 두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하나인 거죠.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 한 묶음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게으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게으른 것만 있으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빡세게 자신을 막 갈아 넣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갈아 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어떤 과제, 인생의 과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천천히 가는 사람, 전력 질주하는 사람, 사실 모두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게으르기만 한 게 아니라 남 탓을 하고 남을 폄하하는 왜곡된 현실 인식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모든 주제에 대해서도 진실된 소통을 하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보는 세계관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를 보는 세계관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세계관도 반드시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면 잘해. 내가 하기만 하면 잘할 수 있어. 쟤보다. 언젠가 유튜버 오마르님께서 예술병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작품 하나 써내지 못하면서 어떤 지망생, 작가 지망생, 래퍼 지망생, 노래, 가수 지망생으로만 머무르려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요. 내가 작품을 발표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잠재력 있는 지망생 상태에서 머무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낸다고요. 정신과 문유한 선생님께서 쓴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게으르다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운 경우가 많다고요. 그만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족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힘든 거고요. 남자들은 연인과 싸우고 나면 동굴에 들어갔다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싸우고 나면 남자들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 기간 동안 뭘 하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나 어릴 때는 그게 더 심했죠. 뭔가 좀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혼자만의 시간에 파묻히는 성향이 강했는데, 그때 어떤 정신작용이 일어났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내가 족밥이라는 것을 수용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방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동굴에 자꾸 들어가게 되죠. 연인과 싸우고 나면 누가 됐든지 간에 뭔가 트러블이, 갈등이 있고 나면 나의 에고에 상처를 입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유아기 때 어떤 전능성, 과대성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데, 그게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하나하나 깨져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어떻게 보면 모범생들, 우등생들, 성적이 잘 나왔던 사람들은 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내가 족밥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공부 잘하면 막 떠받들어 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되게 잘하거나 뭐 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문대 출신이나 전문직 중에서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보통보다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과대성을 아직 다 깨나가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것은 비단 공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요. 뭐 하나 특수하게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싸움을 잘해서 서열이 높은 친구들, 또는 뭐 어릴 때 잘 꾸며서 인기가 있었던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의 좌절을 겪고 자신을 깨나가야 하죠. 사실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과대성이 깨지고 좌절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옵니다. 좌절을 마음속에 고통에서 녹여내고 수용하는 그 과정,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과정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빨리 겪느냐 늦게 겪느냐 시기의 문제가 되는데요. 빨리 겪은 사람일수록 조금 더 매력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 과대성을 나이 먹고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계속 뒤로 밀어왔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게으름을 피움으로써 그 고통을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고통을 미루는 도구는 게으름 말고도 다른 것도 또 될 수가 있어요. 되게 은밀할 수도 있고 되게 또 다양할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학창 시절에는 그 공부라는 것이 어떤 자신의 과대성을 유지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집안이 잘 살 수도 있고 외모가 출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술적 재능이 뛰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은밀한 도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각자 나름대로 그 은밀한 이득, 에고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인생에서 중요한 건 공부야, 돈벌이야, 연애야, 예술이야, 사색이야, 친구야 등등등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이거야 라고 말이죠. 물론 자존감이 낮거나 뭐 할 때는 징검다리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아무리 미루고 미뤄도 결국은 인간으로서의 실존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늙어가고 있잖아요. 젊은 시절보다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힘도 없어지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점점 줄어들게 되고 예전처럼 잘할 수 없게 되고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오는 거죠. 나는 힘이 없고 약한 존재가 되고 못생기고 추한 존재가 되고 옛날보다 점점 더 사람들한테 거부당하고 누구나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도 수용을 잘 못하죠. 수용을 미루는 거죠. 수용을 뒤로 미룰수록 더 큰 갈등과 고통을 받게 돼요. 내가 족밥일 수도 있다는 것, 내 사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 이렇게 삶에 대한 겸손함을 배우는 것을 미뤄온 사람들은 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남 탓을 하고 남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인생의 숙제에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인생은 야 이래도 안 깨달을래? 하면서 더욱더 고통스러운 숙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제가 좀 오늘 비속어를 좀 많이 썼는데 이 족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수준 낮은 에고의 레벨에서 봤을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고의 수준에서 보면 가장 좋은 것은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 그 다음 가장 되기 싫은 것은 가장 보통의 존재, 평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고는 남들보다 잘나지 못할 바에는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에고의 수준 말고 더욱더 높은 수준에서 보면 가장 보통의 존재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길이 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현자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